다음 환자는 대학 후배로부터 의뢰를 받은 케이스인데요. 제 후배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한테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뭐 저한테 직접 연락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오셨는데 36세 남한입니다. 네. 지금 26번 치아에 이렇게 리전이 루트마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탈 코어가 돼 있는데 코어 쪽이 좀 우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디스탈 코어 리키지로 인한 재감염이 아닌가 싶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려운 게 리엔도보다도 디스탈 코어를 얼마나 깔끔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 치아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딥 마진 엘리베이션이라고 네. 또 요즘 많이 네.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어려웠던 게 엔도 다 마무리하고 디스탈 쪽에 레진 코어를 할 때 블리딩도 많이 되고 그러네요.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거를 장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그때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리콜 체크가 필요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건요, 원장님, 리엔도에 관심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 물론 환자분들께서도 자연치를 살리려는 그런 의지가 강해지지만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최근에는 리엔도에 대한 진단이라던가 케이스 셀렉션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 봐도 지금 이렇게 리전이 있고, 리전이 있는 거하고 그렇다 치고 네. 디스탈의 저렇게 마진의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라면 아마도 예전 같으면 의뢰하지 않고 발치를 진단하셨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예전으로 과거로 돌아갔으면. 그런데 이거를 또 리엔도를 의뢰하셨다라는 거, 물론 친구분인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좀 리엔도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좀 더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 하던 의뢰를 하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이 GP콘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근관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요. 코로널 부분은 원플레어라는 요 오리파이스 오프너용 나이타이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로 제거를 하고요. 미들 부분은 이제 리무버라는 나이타이 파일로, 그리고 에이피칼 3분의 1은 이제 핸드 파일로. 네, 처음부터 물론 아주 GP콘이 느슨해서 APX까지 나이타이 파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AP칼 쪽은 핸드 파일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나이타이 파일 설명해드리면, 원플레어는 마이크로메가사의 제품이고요. 25번의 공구 테이퍼를 가진 테이프가 굉장히 크네요. 네, 오리파이스 오픈형 나이타이 파일입니다. 근데 길이 자체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깊이까지 뭐 들어가지는 않고 열 처리가 약간 돼 있어서 유연합니다. 약간. 네. 네. 리엔도 할 때는 이렇게 GP콘을 굉장히 좀 잘 말아내는, 그래서 코로날 V GP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알파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GP 예전에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히트 소스를 사용해서 요 나이타를 사용하기 전에 GP콘을 조금 이렇게 연화를 시키면 GP가 좀 잘 제거되는 걸 좀 경험을 했습니다. 미들 부분은 리무버라는 역시 마이크로메가사의 제품인데,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아예 그냥 리엔도용으로 나온 겁니다. 30번의 07 테이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GP를 상당히 잘 말아 올립니다. 그래서 요걸 그냥 쓰면 GP콘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근관 내로 좀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사용하실 때는 조금 뺄 준비를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그리고 좋을 것 끝 디자인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끝도 아주 뭐 뾰족하거나 뭐 그런 건 그렇죠. 아니고, 예. 뭉툭하게 돼 있는 뭉툭하고 단면도 약간 큰 뭐라 그럴까요? 표창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리엔도 할 때는 이렇게 큰 단면을 가진 나이타이 파일들이 좀 유용합니다. 왜냐면 GP가 있는 상태에서 마찰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틀린 힘에 강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금속의 부피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칼 쪽을 나이타이 파일로 하려는 시도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데, GP콘이 짧게 충전된 경우에 GP콘만 짧게 충전된 게 아니라 거기에 아예 렛지가 생겨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지핑처럼 생겨 있으면 근데 거기에 나이타이 파일을 계속 사용을 하면 이 렛지가 점점 더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렛지를 염두에 두시고 핸드 파일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파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VDW사의 C 파일럿이라는 파일인데, 이게 좀 끝부분이 일반적인 K 파일보다 단단하고 장애물을 뚫고 들어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분의 1 턴앤풀 모션으로 근관에 어느 정도 바인딩이 되면 풀하고 이런 모션으로 사용을 하시면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니사에서 나온 디파인더라는 요 파일도 있습니다. 요것도 끝부분이 단단한데 요건 조금 특징이 있는 파일입니다.
일단은 그 피치라고 그러나요? 간격이 음. 조금 다양합니다. 그리고 단면이 알파벳 D자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K 파일은 사각형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K 파일은 걸려서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좀 더 단단해서 뚫고 들어간다. 저희가 석회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치수석이 치수각 내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관 내에도 치수석이 존재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좀 단단한 파일을 사용해야 이 장애물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8번, 10번, 12번, 15번이 있는데요. 저는 10번만 21mm, 25mm를 사용하고 있고 석회화된 경우 그리고 리엔도된 케이스에서 앞서 말씀드린 요 C 파일럿 파일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요새는 솔벤트를 안 쓰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솔벤트는요 다 오렌지 오일 성분입니다. 예전에는 원장님 저희가 클로로포름을 좀 썼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독성이 있다 보니까 사용이 금지가 돼서 최근에 나오는 게 다 오렌지 오일인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성이 물론 적지만 네. 효과도 적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GP를 잘 녹인다 할지라도 이 GP가 결국에는 저희가 리엔도 할 경우에는 오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오염된 GP를 녹이면 이 녹인 어떤 액체 이런 것들이 이 에이피칼 부분의 요 그 미세한 부분 네. 뭐 델타라든지 액세서리 캐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그쪽이 오히려 오염이 되고 그렇군요. 제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념은 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인데요. 환자분이 이제 잉글랜드 분이십니다. 첫날 이제 치료를 받은 다음에 네. 환자분이 이때 추석하고 좀 이 날짜가 겹쳐가지고요. 한 3주 정도 영국을 다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그리고 치아도 좀 길었습니다.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이거 다 이어진 거 아닌가 혹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25번 치아고요. 네. 여기 리전이 있습니다. 근데 네. 다행히 24번, 25번만 스플린트가 된 상태였습니다. 네. 스플린트 크라운을 원장님께서 제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전이 됐습니다. 사실은 뭐 근관 치료 과정에서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길다 보니까 31mm 핸드 파일을 좀 사용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25mm 핸드 파일과 나이타이 파일을 메인으로 사용을 그러시죠. 하는데요. 러버 스탑이 있고 전자 근과장 측정기를 물려야 클립을 되니까. 걸어야 네.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좀 이게 로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관장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한 22mm, 23mm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31mm를 썼어야 됐고 나이타이 파일도 조심해서 사용을 했어야 됐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치료가 끝나시고 저한테 3주 동안 베케이션 갔다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시 가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임시 가봉은 적절한 실링을 위해서 캐비톤이 최소 3.5mm의 두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튼 펠렛의 양을 조절해서 캐비톤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임시 충전이 3주간 유효하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보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만약에 길어진다 내원 간격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캐비톤 위에다가 GI 혹은 좀 색깔이 다른 레진 같은 거를 네. 좀 충전을 해서 임시 가봉을 하시는 게 캐비톤이 좀 뭐 떨어져 나가서 내원간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적은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기억이 나는데 저도 처음에 그 환자분 아까 엑스레이도 있지만 다 보철을 해놓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 네. 그것도 보철을 그냥 통 지르코니아로 그냥 묶어가지고 쭉쭉쭉쭉 진행을 해놓은 걸 보고 나서 조금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네. 보철을 해놓고 있을까? 네. 근데 이제 약간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백인 환자였는데 그냥 흰 치아에 대한 네. 선호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어요. 쉐이드가 완전히 거의 A1 아닌가요? 이 그렇죠. 정도면.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아의 경우는 왜 이렇게 엔도를 성의 없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거든요. 물론 네. 뿌리가 많이 휘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을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건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이게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끝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들어가는 데까지만 들어간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신 게 아닌가. 차라리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해놨을 때가 리엔도를 하시기에 나은 경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이게 느끼는 거는 치아가 정말 길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도. 네. 제가 이분 기억이 나는 체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백인 환자분이었는데 네. 근데 이는 정말 길어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수복 치료하는 선생님들이랑 그 엔도하는 선생님들이랑 조금 다르게 보는 지점이 외국인 환자를 보거나
한국인들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인 치료를 하면서 난이도를 이야기를 할 때 수복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치아가 좀 작은 편이라서 삭제를 했을 때 치수에 가까워지는 정도나 시린 정도를 따져보면 금방 싫어지거나 금방 치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서양인들이나 외국인들 중에서 치아가 크거나 긴 사람들은 삭제를 많이 해도 별로 싫어하지도 않아서 라미네이트나 뭐 올세라믹 같은 이런 신비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엔도 그다음에 발치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외국인들이 결국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 선생님들은 정말 꿀을 빨고 이렇게 속어로 얘기하면 한국 선생님들은 고생만 한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노르웨이 환자분 뭐 이런 분들 46번 치아 한 적이 있는데 46번 치아가 막 4근관인데 다 22mm예요. 근관이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아가 긴 경우에 끝부분의 만곡이 의외로 심해서 가끔 엑스레이를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끝부분의 만곡인데 라고 보면은 정말 외국인 환자분들 맞습니다. 예. 길다고 또 스트레이트한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엔도 어려운 치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엔도만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원장님?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원장님이 경험도 많이 쌓이셨고 네. 케이스의 팔로업도 많이 해나가셨는데 한 1년, 2년 하면서 좀 많이 바뀌셔요? 진료 내용이나 진료의 뭐 결과를 보실 때 1년, 1년이 지나면서 막 자기가 변화가 막 확 오나요? 아주 뭐 확확 되진 않고요. 특히나 최근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엔도페이를 시작한 처음에는 술식이라든지 어떤 재료 같은 것들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좀 변화를 시도를 했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고 다만 그래도 새로운 재료와 기구들이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는 편입니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네. 있고 또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임상이라는 게 좀 재밌는 게 아니 뭐 정답이 있으면 한 가지 술식 뭐 한두 가지 재료로 하면 되는데 왜 선생님들마다 말씀이 다 다르냐, 특히나 그 강의하신 선생님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렇게 다르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방금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써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러면 또 바뀌잖아요. 조금씩은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다 다른 선생님들이고 다른 손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치료하고 똑같은 어떤 생리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를 치료하는데 다른 선생님들 손에선 다른 재료가 다르게 통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기구 저는 안 맞고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임상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끊임없이 이게 찾아가는 길인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씩은 발전을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매년 달라지는 모습, 달라지는 술식 이런 것들을 선생님도 4, 5년 전이랑 지금은 되게 많이 달라졌을 거고 저도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진료들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서로 고민해보고 그런 거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거를 매년 뭐 더 자주 하면 더 좋겠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뭐 변화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 있는데 발전하려면 변화하고 완벽해지려면 더 자주 변화하라. 뭐 이런 거를 영어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 제가 뭐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엑셀런스를 추구하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항상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에 제가 그 봤던 책 문구인데 그 임상책에 있던 문구인데 그 아마 도순 선생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번아웃이 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치과 의사들이 오는 번아웃 중에 하나는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로 이렇게 환자를 보고 있는데 의도치 않게 막 응급 상황 내가 했던 것 중에 탈난 것들 의도치 않게 조정해줘야 되는 것들 이렇게 막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번아웃이 온다는 얘기 부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남거든요. 환자들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그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환자들의 반응이나 진료의 결과들을 이제 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완벽을 추구한다 아니면 엑셀런스를 추구한다라는 게 정말 더 좋은 행거를 해서 그냥 나 혼자 만족하거나 환자를 좀 행복하게 하는 걸 떠나서 내 몸이나 우리 이 일들을 오래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신 상태, 마음가짐, 태도, 직업 윤리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친구분들이나 선후배들 중에서도 치과는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호구지책으로 한다라는 선생님들을 보면 기왕 돈 벌고 기왕 이 직업으로 살았는데 일하면서도 좀 더 즐겁게 좀 번아웃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치과계가 네.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또 그 아, 사이에 네. 한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한 2019년도 5년 전이네요. 벌써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진짜 많이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어려움을 이제 체감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취업하고 또 더 밝고 즐겁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다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들 더 정말 즐겁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그냥 저희 나름대로의 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도예요. 저희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희도 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이걸 하는 겁니다. 네. 네, 더 즐겁게 저희도 일하고 싶어서. 지금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첫 번째를 무슨 깡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8시에 이 자리에서 네. 라이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원장님 아. 그 컨텐츠를 가지고 아, 금관장 네, 측정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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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기억나시죠? 네, 맞네요. 저희가 8시에 하기로 해놓고 7시 한 59분까지 뭐 막 뛰어다니면서 세팅하고 세팅을 있었어요. 하고 있었던 맞아요.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근데 의외로 되게 잘 진행이 되고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묘미 아니었나 이런 생각해서 지금 잊고 있었는데 다음에는 좀 라이브로도 한번 네, 선생님들이랑 만나고 또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어쨌든 2024년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케이스는 일단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여러 자리에서 다들 열심히 진료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떠오르는데요. 올해 한 해도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 일 마무리하시고 저희 채널 같이 영상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